코로나 시대 야외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캠핑할 때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지만 음주운전 차량이 텐트를 덮칠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요.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캠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캠핑장입니다. 9,000제곱미터나 되는 큰 캠핑장 한쪽에 불에 탄 승용차 한 대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서 있고 주변 잔디밭은 검게 탔습니다. 또 침낭과 옷가지, 의자 등 캠핑 장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3시 29분쯤으로 캠핑 중이던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이웃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같이 있던 텐트 2동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한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져 차량은 물론 텐트와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화를 시키려고 소화전을 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폭발도 한 3번 정도 일어났고.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텐트에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화재 당시 이곳 캠핑장에는 캠핑카와 텐트 등이 수십 개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특히 텐트 안에는 겨울 캠핑의 필수품인 난방기구가 구비돼 있어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 1도에서 5도 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용 난로를 네 집이 왔는데 그 네 집 중에서 난로 다 챙겨왔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야외 캠핑에 나서고 있지만 갑작스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 시간인데요. 이 뉴스 보고 오셨을 텐데 또 엄청난 또 사고가 주말 사이에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뉴스를 보면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싶어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이 캠핑장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좀 잡아봤습니다. 그 사고 내용을 보면은 뉴스 보셨지만 이제 11월 29일 새벽에 새벽 3시 40분경에 30대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거의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텐트를 덮쳐서 4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1명은 중상을 입었고 3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일단 4명의 피해자 중에 3명은 경상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음주로 인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라는 게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어디가 안전한가, 정말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디를 가야 이 음주운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이 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봤었는데 먼저 이 사고의 형사적인 책임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음주 0.168이면 이제 만취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이 되겠죠.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되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상인 사람도 1명이 있고 3명은 경상이고 어쨌든 피해자가 4명이나 사람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이 정도 사고라면 아마 합의를 영장실질심사 전에 4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보지 않는 한은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니까. 거기다가 차량에 불이 붙었고.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를 바랍니다. 가입돼 있기를 바라는데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면책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금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죠. 전에 이제 저희가 이슈톡톡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자기부담금, 면책금이 완전히 상향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억 5천까지 그리고 대물 피해까지 합치면 자기 부담 면책금이 1억 5,300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사고 처리는 당연히 일단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자들의 치료와 뭐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가해 운전자에게 배상을 하는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이제 캠핑장이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늘 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자, 이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런 뭐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한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을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뭔가 잠들 때까지 아니면 귀가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야만 이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이 운전자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걸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입건돼서 오신 분들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다. 깨보니까 경찰서더라. 뭐 그런, 아니면 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잠들은 상태에서 뭐 이제 적발이 돼서 단속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은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같이 분명히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뭐 술 마신 사람들 이제 뭐 차 태워서 보내고 대리운전 불러서 보내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이 급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운전을 할 사람, 술을 마시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을 내비두고 그러고서 이제 뭐 파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고 결국은 큰 사고를 일으키고 처벌까지 받는 그런 비극적인 일로 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고도 사실 캠핑장은 뭐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캠핑장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 새벽 3시 40분경에 캠핑을 하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술 기운에 뭐 술을 더 뭐 사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이제 도심으로 나가고 싶다던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방에는 캠핑장 부근에는 뭐 당연히 뭐 음주 단속이나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운전대를 잡고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캠핑을 갔던 그리고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술에 취하고 파할 때 잘 잠을 자는지 여기까지 신경을 썼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들은 뭐 주말에 캠핑을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을 텐데, 사실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중상을 입으신 분이 어느 정도 뭐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는 동안 뭐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심하다고 하면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아주 뭐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긴 하겠지만 그걸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음주운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음주 단속도 뭐 뜸해지고 그러면서 계속 음주운전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단 1차적인 이런 아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같이 술을 마시는 분들이 대리운전이 오는 것까지,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가는 것까지, 귀가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봐주셔야, 그래야 이런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뭐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거,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본인이 혼자 막 술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뭐 무의식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까지 좀 챙겨주시는 게 이런 아주 불운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브는 이제 이 아주 뭐 안타까운 사고 또 뭐 음주운전 사고치고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한번 다뤄봤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음주운전 걱정을 하지 않고 좀 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